연방 상원의 세제 개혁안이 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미가입 시 벌금은 인하했습니다. 공화당이 패키지 이민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카 구제를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뉴욕 한인회관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습니다. 60마일로 몰아친 뉴욕 뉴저지 일원 강풍으로 맨해튼에서 건축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5명이 다쳤습니다. 미 전략 핵무기를 총괄하는 군사령관은 대통령의 불법적인 발사 명령은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상원의 세제 개혁안이 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9일 발표된 수정안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당장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의 세금은 오르고 주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무보험자도 증가합니다. 17일 상원 재정위를 통과한 세제 개혁안은 개인 최고 세율을 현행 7단계를 유지하되 구간별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최고 세율은 38.5%로 내렸습니다. 모기지와 학자금 융자 이자 등 일부 항목별 공제는 부활시켰지만 재산세, 지방세 공제는 폐지했습니다.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미가입 시 벌금은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날 통과된 안이 시행되면 2021년부터 연소득 만에서 3만 달러의 저소득층의 세금은 오히려 오르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은 2년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소 5년이 지나야 다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면세 기준이 높아질 경우 재산세 공제 축소 또는 폐지, 신규 구입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축소 등과 함께 주택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10년 후에는 1,300만 명 이상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연방 상하원에서 표결 절차를 진행 중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 판매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패키지 이민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족 이민 중단 또는 축소, 추첨 영주권 폐지, 그리고 E-Verify 사용 의무화 등입니다. 다카 구제를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데이브 브렛 의원은 지난 10일 패키지 이민개혁 법안, 미국의 노동, 임금 및 주권 법안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그간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해왔던 핵심적인 이민 제한 조항들을 폭넓게 포함시켰습니다. 다카 구제 협상에서 공화당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핵심 조항들이 담긴 패키지 협상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법안은 연방 하원 공화당 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프리덤 코커스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조항으로는 현행 합법 이민제도에 골격이 되고 있는 가족 초청 이민을 폐지 수준으로 축소해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가족 이민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뉴욕의 차량 돌진 테러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입법을 요구했던 추첨 영주권 폐지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지난 9월 공화당 라마 스미스 의원이 발의한 전자 고용 자격 확인제를 포함시켜 이민자의 불법 취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다카 구제안 합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3개 핵심 조항이 담긴 패키지 법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은 앞으로 패키지 이민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며 민주당과의 협상에 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뉴욕 한인회관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습니다. 추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 정부가 저지른 만행이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금요일 뉴욕 한인회를 찾아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했습니다. 추 대표는 우리는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 세계에 진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잊지 않아야 한다. 일본은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 일본은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북핵 리스크가 높아지며
한미일 군사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과거사에 너무 집착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진정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역사를 인정하고 진실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스크가 높은 가운데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군사동맹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최대 걸림돌이 그 과거사 문제인데 한국이 너무 집착한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뉴욕과 뉴저지 동포 사회를 향해서는 조국을 향한 사랑을 가슴에 간직한 채 미국 내에서도 모범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동포 여러분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추 대표는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하고 지난 19일 귀국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베이사이드에 새 회관을 마련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가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조 연설을 한 뉴욕주 부지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KCS의 역할을 강조했고 한인 1세는 물론 2세들도 대거 참석하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주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에서 열린 KCS 갈라. 이날 행사에는 400명이 넘는 한인이 참석해 동포 사회를 향한 기부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인 사회가 가족이 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만찬에서 KCS 린다 리 사무 총장은 KCS에서 봉사하며 겪은 안타까운 사연들을 청중에게 이야기하며 남은 여생을 함께할 가족이 필요한 동포 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앞으로도 한인 사회에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So he was the one that actually discovered that Mr. O had passed away sometime between when he dropped off that meal the day before and then that day. You know, this is what we do. This is what KCS does. We try to eliminate any economic, health, or social barriers that our community has. 기조연설자로 나선 뉴욕주 부주지사 케이시 호컬은 앞으로도 KCS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ecause I truly believe in the mission of the Korean Community Services. You are changing people's lives every single day. KCS가 수여하는 올해의 비전상은 베프니 구억 미국 은퇴자협회 다문화 리더십 담당 부회장과 베스 핑켈 미국 은퇴자협회 뉴욕주 이사가, 개척자상은 마이크로 뉴욕시 조달서비스 국장이 수상했습니다. KCS 기금 모금 행사에는 이민 1세뿐만 아니라 뉴욕을 무대로 활동 중인 젊은 한인 2세들이 참여해 한인 1세의 건강한 정신이 2세에게 훌륭하게 전달되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 자리였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어제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최대 시속 60마일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강풍으로 수천 가구가 정전됐으며 항공기가 지연됐습니다. 맨해튼에서는 건축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5명이 다쳤습니다. 19일 오전 11시 30분쯤 맨해튼 소호의 브로드웨이와 프린스 스트릿에 위치한 12층 건물에 설치된 건축 구조물이 강풍에 쓰러졌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지나는 행인 5명이 부상을 입어 즉시 인근 벨뷰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 모두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는 최대 시속 60마일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쓰러진 구조물은 건물 외벽 공사를 위해 세워진 20피트 높이의 철골과 철판, 합판으로 된 임시 발판이었습니다. 만약 평일이었다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소방국은 다행히 사고 당시 해당 역에 정차한 열차가 없고 지하철을 빠져나오는 승객들이 없어 더 많은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풍은 정전 피해와 비행기 지연 사태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강풍
태풍으로 나무와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7천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뉴욕국제공항에서는 일부 항공기에 이착륙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바람은 시속 15마일 이하로 잦아들었으며 화요일은 화씨 57도까지 오르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추수감사절인 23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35도에서 44도의 가을 날씨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41년 만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 명령 제한을 논의했는데요. 전략 핵무기를 총괄하는 군 사령관은 대통령의 불법적인 발사 명령은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캐나다 할리팩스 국제안보포럼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불법적인 일에 해당하며 당연히 그건 불법입니다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튼 사령관은 미 3대 전략무기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에 장착하는 공대지 전략 핵미사일 및 핵폭탄,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등의 유지, 운영 및 현대화 작업을 지휘하는 공군 대장입니다. 의회 청문회에서는 41년 만에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 명령 제한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적법하지 않은 발사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전직 당국자들의 답변이 나온 것과 관련 일부 사람은 우리 군이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불법적인 지시를 그대로 수행할 경우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라고 교육받아 왔다며 핵은 소형 무기나 전술, 다른 모든 무기 체계를 초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상원 외교위는 핵무기 사용 명령 제한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고 핵무기 관련 전직 사령관, 핵 전문가 등을 불러 대통령의 핵 선제 타격 명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법에 호소해봤자 이러저러한 예외 규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많았는데요. 이제는 법이 뉴욕시 세입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 전망입니다. 브래드랜더 의원은 렌트 규제법 적용을 받는 건물의 건물주가 개보수 신청을 할 경우 세입자 괴롭힘이 없다는 인증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은 이르면 30일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며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도 무난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건물 가치와 렌트를 올리기 위해 개보수 공사를 남발하면서 세입자를 내쫓는 경우 또는 난방, 온수 등이 고장나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악덕 건물주들의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정말 건물을 증개축하려는 것인지 렌트 인상을 위한 것인지 빌딩국의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난방 시스템, 위생 상태 등 주택 코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거나 최근 소유권이 변경된 건물주를 대상으로 세입자 괴롭힘이 없다는 인증서를 취득하는 시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개보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세입자 괴롭힘이 5년 이내에 반복된 경우엔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건물주의 개보수 공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건물주의 괴롭힘을 차단하는 패키지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라가디아 공항의 에어트레인 건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산 5,500만 달러가 최종 승인됐습니다. 16일 뉴욕 뉴저지 항만청 이사회에서 에어트레인 공사에 필요한 총 10억 달러의 예산 중 5,500만 달러 지원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이미 2천만 달러 1차 지원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7번 전철 매츠 월렛츠 포인트역과 라가디아 공항을 1.5마일의 에어트레인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에어트레인 설계 및 환경 평가 등에 사용됩니다. 에어트레인 공사가 완료되면 매츠 월렛 포인트 역에서는 6분 내로, 맨해튼 미타운에서는 30분 내로 라가디아 공항에 도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항만청은 전국 주요 공항 중 기차, 전철이나 에어트레인으로 연결되지 않은 곳은 라가디아뿐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MTA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약 36만 8천 명이 몰리면서 교통이 혼잡해질 것을 예상 17일부터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인 라가디아 공항과 잭슨 하이츠역, 우드사이드역을 오가는 Q70번 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뉴욕시 전철은 점점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뉴욕시 전철의 정시 운행률은 전 세계 주요 대도시 가운데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19일 뉴욕타임즈가 집중 보도한 기획기사에 의하면 예산을 둘러싼 정치인들의 엇갈린 입장과 잘못된 결정들이 뉴욕시 전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철의 노후화로 고장은 10년 전에 비해 2배나 증가했지만 예산은 25년 전과 변함이 없고 기술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급의 평균 임금은 연 30만 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비해 오히려 짧아진 전체 철로의 노선 확장 공사는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전임 시장을 비롯 드블라지오 시장은 전철 개선 예산과 관련 MTA를 운영하는 건 시정부가 아닌 주정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의 전철 정시 운행률은 샌프란시스코 86%, 멕시코시티 71% 등에도 뒤지는 65%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올해 각 노선별 정시 목적지 도착률은 2007년에 비해 20%에서 최고 70%까지 낮아졌습니다. 한편 서울과 홍콩, 싱가포르의 전철 정시 운행률은 99%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한인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활동을 기르기 위해 매년 10월 10일을 화랑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한인 청소년 봉사단체 화랑청소년재단은 주의회에 화랑의 날 제정 발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지난 6월 주의회 하원을 통과해 지난달 상원에서도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랑의 날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초로 그 청소년 단체 최초로 만들어진 그런 그 화랑의 날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것이 10월 10일만큼은 우리 한국인 화랑의 날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큰 축제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한테 자부심도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화랑청소년재단은 신라시대 화랑정신을 바탕으로 한인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결의 얼 세미나, 불우이웃 백내장 수술 지원, 그리고 위안부 역사 알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한편 재단 측은 다음 달 2일 LA 한인타운에서 화랑의 날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고용평등위원회 CEOP에 따르면 지난 3달 동안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건수는 3천여 건에 달하며 이는 평균 연간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 CEOP는 최근 연예계와 정치계의 성추문 파문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고발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불만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신고 문화가 정착되면서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당국 차원에 더 많은 관리 감독을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시 주택공사의 시형 아파트 납페인트 부실 조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택공사의 납페인트 부실 조사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일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주택공사 사장은 지난해 4월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시형 아파트에 대한 납페인트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역사상 300년 만에 처음 여성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시장에 당선된 45세 라토야 캔트럴은 구호 활동가로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난 당시 복구 요원으로 일했으며 2012년 시의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승리는 내가 아닌 뉴올리언스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뉴올리언스는 높은 범죄율과 침체에 빠진 산업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17일 매사추세츠 미들섹스 검찰에 따르면 메이너드에 거주하는 49세 데니얼 김 씨는 방화와 폭발물 설치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8월 뉴턴 경찰국은 김 씨로부터 그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화재가 발생해 갇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쓰러져 있는 김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고의적인 화재라는 것과 함께 현장에서 제조된 폭발물을 발견했습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뉴욕 주립공원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24일 250여 개의 주립공원 입장을 무료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락커펠러 스테이트 파크 등 일부 주립공원에서는 이날 하루 주차비도 면제됩니다. 뉴욕에는 250여 개 주립공원이 있으며 매년 6,900만 명이 방문합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어제 퀸즈 칼리지에서 통일은 내 곁에를 주제로 열린 평화통일 사생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입상자 58명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인어비는 어제 맨해튼 세인트 피터스 교회에서 총 250여 분의 참석자들과 함께 후원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8일 뉴저지 한인회와 예사랑은 추석맞이 미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45명에게 수상했습니다. 대상에는 7학년 김주은 학생이 상장과 트로피, 상금 $500를 받았습니다. 뱅크 오브 호브는 지난 18일 LA 다운타운 그랜드파크에서 열린 2017 5K 홈워크에 참여해 케빈 킴 행장을 비롯해 임직원 가족 200여 명이 다운타운 거리 5km를 함께 걸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오전중 흐리고 비가 내리겠지만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인 목요일은 화창하겠지만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